자, 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식 투자를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하고 계신가요? 자, 내가 투자한 기업의 이익이 좋아질 것이다 뭐 이런 기사가 나고, 그리고 이런 분석 리포트가 나와서 내가 투자를 했는데 정반대로 오히려 적자가 나서 손실을 봤거나, 아니면 갑자기 대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해서 주가가 급락했던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아니면 상장 폐지를 당해서 휴지 조각이 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재테크를 해서 큰 돈을 벌고 싶다면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초보자분들은 당연히 내야 하는 이 수업료나 아니면 공식처럼 주식을 잘 모르는 시기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따라 사서 손해보고, 관리 종목에 지정돼서 하한가도 맞아보고, 유상증자도 맞아보고, 또 상장 폐지도 당해보고, 그렇게 손해를 보면서 주식을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유행을 하죠. 주식을 전혀 모르고 뭐 경제 공부 안 해도 종잣돈 5천만 원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1억으로 시작하면 된다. 자, 하지만 이렇게 혼자서 비싼 수업료를 치르지 않고 주식을 배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깡통을 차는 고속열차, 유상증자, 관리 종목 지정, 그리고 상장 폐지 등 이렇게 심각한 손실을 낼 수 있는 악재가 터지기 전에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알아내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자, 그러면 그런 고급 기술이 있으면 회계사한테 배워야 될 텐데 어떤 회계사가 가르쳐 주겠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을 근거로 여러분이 직접 기업 탐방을 가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지 않아도 인터넷상에서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내가 투자한 기업이 앞으로 유상증자를 맞거나, 아니면 관리 종목에 지정돼서 심각한 손실을 보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를 당해서 원금을 모두 날릴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예측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만약에 책의 내용만 고스란히 가져와서 방송한다면 재미없죠.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는 이 10배거, 한마디로 10배 수익이 가능한 이런 턴어라운드 종목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잡아내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면 이 턴어라운드 종목을 잡아내는 방법은 이 책에서 설명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 부분은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니까 그건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저자인 사경인 회계사는 이 증권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증권맨들에게 주식을 가르치는 회계사이기 때문입니다. 자, 회계사가 주식을 가르치나, 회계사가 주식을 가르친다고 참 의아하시죠? 이 사경인 회계사가 왜 유명해졌는지 재밌는 옛날 얘기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증권사에 근무하거나 이 은행에서 근무하는 이 PB들은 기본적인 재무제표는 볼 줄 압니다. 그런데 기업의 회계를 감사하는 분들이 회계사분들이죠. 자, 이분들처럼 전문적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는 것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이 곧 유상증자를 때리겠구나, 아니면 관리 종목에 들어가겠다, 뭐 상장 폐지가 되겠다, 이런 건 회계사들이 제일 잘 알죠. 자, 그래서 증권사들은 주기적으로 이런 회계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직원을 대상으로 내부 강의를 합니다. 영업사원들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려는 거죠. 자, 그런데 대부분 이런 회계 강의를 들으면 대부분 이 증권맨들의 반응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단순히 재무제표를 어떻게 작성하고 아니면 어떻게 작성되는지 뭐 이런 수준의 설명이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알아두면 좋은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실전 투자에 써먹을 일이 별로 없는 이런 강의였다, 이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경제학 원론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좋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그걸 우리 같은 이런 증권사 직원들이나 아니면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 이 실전에 경제학 원론을 어떻게 써먹어야 돼?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과 똑같은 문제죠. 자, 역시 처음 사경인 회계사가 이 회계 강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게 지겹고 따분하게 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봐야 하고 어떻게 작성하는지 이런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어느 증권사 강의를 갔는데, 자, 이거 배우면 우리 직원들 수익률이 몇 퍼센트 더 오를까요? 라는 이런, 모두 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미안해서 질문하지 못한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듣게 됩니다. 사실 좀 틀린 말이 아닌 게, 만약에 주식이 재무제표만 잘한다고 또는 경제학을 잘한다고 잘할 수 있는 거면 우리나라 회계사나 경제학자들은 이미 전부 다 부자가 돼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분들 중에는 손해보고 주식을 절대 안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경인 회계사도 이렇게 현실에 쓰일 수 있는 강의냐, 이런 직설적인 질문을 듣게 되고 충격을 상당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전 주식 투자에 전혀 도움 안 되는 이 회계 강의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런 거죠. 뭐 사실 일반적으로 그런 생각은 안 하죠. 뭐 일단 강의 자체가 돈벌이가 되면 그냥 하는 거고, 강의를 듣는 증권맨들이 배운 걸 실전에 적용하는 거야, 뭐 알아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이 질문 후에 이 사경인 회계사는 강의 내용을 완전히 다 뜯어고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그리고 아니면 증권맨들이 실전에 활용해서 손실을 피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핵심적인 회계 지식만 가르치기로 한 거죠. 자, 그 이후 증권사들에서 여기저기 강의 문의가 쏟아졌고요. 그래서 증권업에서 대부분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는 유명한 회계사가 된 거죠. 자, 이렇게 주식 투자에 실전 투자에서 써먹을 수 있는 내용만 추린 이 회계 교육이 책으로 나왔다고 하니까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채널은 경제를 전혀 몰라도 딱 들으면 이해할 수 있게 경제를 설명하는 채널이죠.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보시지만 주식이나 재테크를 난 좀 해봤다 이런 분들도 보시고요. 고수분들도 보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재무제표 설명이라고 하면 초보자분들은 재밌고 신선하다 이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좀 해본 분이 보시면 회계사가 쓴 재무제표 설명이라고 하면 뭐 내용이 뻔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왕년에 재무제표 공부 안 한 사람 있나 뭐 이러니까요. 자, 그러면 자, 초보자분이시든 아니면 주식 좀 해보신 분이시든 아니면 고수분이시든 제가 문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자, 아예 초보자분들은 뭐 엄두를 못 내실 것이지만 뭐 결국 이 정도 수준은 돼야 주식하는 거다, 뭐 맛배기를 보시고 중수 이상이다 하시는 분들은 실력을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이 문제를 풀어내지 못한다면 아직 재무제표를 모르는 제알못이니까 자, 이참에 공부를 한번 하시면 되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이 기업은 해당 공시 이후에 당시는 15% 하한가였죠. 당시 하한가를 4번을 기록하고 결국 나중에는 상장 폐지까지 됐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화면을 잠시 중지하시고 보셔도 좋습니다. 자, 힌트로 오답을 먼저 말씀드리면, 자, 1번 오답은 매출액이 줄었으니까 이게 첫 번째 오답. 그리고 두 번째 오답은 영업이익이 적자가 계속 심해서, 세 번째는 손실이 이렇게 큰데 자본 총계가 8억밖에 전년 대비 안 줄어들었으니까 유상증자를 한 거네요. 유상증자를 했으니까 하락했죠. 라는 이런 답변인데 이 세 가지 답변 모두 오답입니다. 자, 단순하게 매출이 이 정도 줄었다고 4번이나 하한가를 가지 않고요. 뭐 영업이익 적자가 계속된다고 갑자기 하한가를 간 이유는 없죠. 또한 유상증자 했다고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하고 반토막이 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지 못하셨다면 한순간에 투자 금액이 반토막이 날 수도 있고요. 자, 반면 이 문제를 풀으셨다면 해당 공시가 나기 전에 미리 예측을 하고 주식을 전량 매도해서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식을 좀 하신다는 분들도 자극이 되시나요? 자, 차근차근 기초부터 쉬운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재무제표가 대체 뭔지, 그리고 어떻게 인터넷으로 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지부터 간단히 설명드리고 넘어갑니다. 자, 재무제표는 매년 기업의 매출이 얼마고 이익이 어떻고 현금 흐름이 어떤지 등 이 전반적인 기업의 성과를 알 수 있는 표인데요. 자, 검색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모든 재무제표를 연도별로 전부 확인할 수 있는 다트 사이트가 나옵니다. 뭐 이게 전부입니다.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가 투자했거나 관심 있는 기업 이름 입력하시고요. 사업보고서 및 반기, 분기보고서 열어서 보시면 그 안에 재무제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처음 하신 분들이 유튜브 잠깐 정지하고 인터넷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이 다트 사이트 열어봤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예로 들을게요. 지금 삼성전자를 치고 딱 엔터를 누르니까 주요 주주 특정 증권 상황 보고서만 왕창 뜨죠. 대체 재무제표라는 건 어디 있는 거냐 이렇게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명 입력창 아래에 이 정기공시라는 이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버튼 누르시면 사업보고서, 반기, 분기보고서 이렇게 뜹니다. 여기 체크하시고 검색 눌러보시면 이 보고서만 쫙 볼 수 있고요. 재무제표, 이 재무에 관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를 초보자분들도 보실 준비는 끝이 난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책의 첫 번째 파트에서는 관리 종목 지정과 상장 폐지를 미리 예측하는 이 방법을 설명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기업이 회계를 조작해서 이 재무제표를 조작해서 이익을 마음대로 조정하거나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키는 방법과 이것을 걸러내는 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또는 투자를 하면서 악재 중에 하나죠. 유상증자를 미리 피하는 방법, 이것을 설명하고 그 다음 파트에서는 컨센서스를 활용해서 적정 주가를 평가하고 저평가 상태에서 투자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을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 방송을 하면 재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책을 읽고 당장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이 뭔가 없을까 이런 건데,
자, 책에선 일단 피해야 하는 내용이 뭔가 이렇게 쭉 설명이 돼 있죠. 그런데 이 책이라는 건 읽고 실전에 적용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영상에서 책의 내용을 한 번 더 뒤집어서 투자하지 말라는 것을 제외시키면 발견할 수 있는 이 초대박, 이 턴어라운드 주를 찾는 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은 이런 코스닥 기업의 재무제표를 보면 투자하실 수 있나요? 이 재무제표를 한번 보시죠. 자, 뭐 한 3년 내내 적자가 상당하죠. 자, 이런 질문을 제가 드리면 분명 90% 이상의 분들은 에이, 적자가 계속 나는 이런 종목에 투자를 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초보자도 아니고 이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자, 물론 이 기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적자가 계속됐던 이 코스닥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기업은 4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에서 마이너스가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 5년 동안 지속되면 그냥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함께 보는 이 기업은 만약에 2017년에도 흑자를 내지 못했다면 관리 종목에 지정됐겠죠. 자, 보통 관리 종목에 지정되면 하한가 터지고 주가가 거의 반토막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해당 기업이 2016년 이후에 어떻게 되었나 보겠습니다. 자, 이 에스맥이라는 기업이고 이 기업의 차트인데요. 자, 2016년에 448원에 거래되던 이 종목은 2018년에 2765원까지 거의 6배가 넘게 치솟습니다. 적자가 계속되던 기업인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단순히 적자가 지속되는 기업에 들어온 이 작전 세력의 농락으로 주가가 이렇게 뛰어오른 걸까요? 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확한 이유는 2017년부터 해당 회사가 이익이 흑자로 전환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2016년까지 재무제표만 보면 누구나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던 이 적자가 지속된 기업의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되면 이처럼 주가가 5배 이상, 뭐 10배 이상도 튀어오르는 일이 많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바로 주식시장의 꽃이라 불리고 가장 빠르고 수익이 크게 나는 턴어라운드 주입니다. 자, 이런 기업을 잘 잡으면 이 텐베거라고 하는데요. 이 10배의 수익을 말합니다. 이런 수익도 거둘 수 있습니다. 저도 투자하면서 딱 한 번 경험해 봤는데요. 제가 운영하는 카페에 예전에 인증사진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0%가 수익이 넘었던 거죠. 자, 그러면 돈 엄청 벌었겠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문제는 적자가 지속되던 기업이라서 저도 불안하죠. 그래서 너무 조금을 투자해서 자, 사실 뭐 간에 기별도 안 갔다는 게 이게 문제죠. 자, 실전에서 이렇게 적자가 나는 기업에 뭐 전 재산을 투자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자, 하나의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의 2012, 2013년, 2014년 이 3년간의 손익계산서인데요. 자, 3년 동안 무려 합쳐서 1700억 정도라는 이 엄청난 적자가 누적이 됩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은 2015년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3,000원대에 거래되던 주가는 18,000원까지 거의 6배나 상승을 합니다. 자, 이유는 뭐냐면 디스플레이 및 반도체 투자 사이클로 업황이 좋아져서 수주가 크게 늘어난 것이 원인이죠. 자, 이제 턴어라운드 주에 대해서 감이 좀 잡히시나요? 적자가 누적되다가 흑자 전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기업들을 잘 스크리닝 하다 보면 여기에서 주가가 6배 또는 10배 이상 튀어오를 이런 종목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대체 이런 턴어라운드 기업을 어떻게 잡아내느냐? 자, 결론 먼저 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자, 적자가 나타나던 기업이 갑자기 어느 분기에 흑자가 나타납니다. 자, 이때 주가가 좀 튀어올라 있긴 할 거예요. 하지만 상승 초입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잡으면 큰 수익이 나겠죠. 하지만 이렇게 적자 지속 이후 흑자가 나는 기업들 모두가 턴어라운드주가 아니죠. 이 중에서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이 기업들과 함께 섞여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래 사이에서 진짜 다이아몬드를 찾는 과정이죠. 자, 제가 사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를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 하지 마라, 이 책을 통해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이렇게 모래를 걸러내고 다이아몬드를 찾는 이 필터링의 기술입니다. 자, 이제 대략적으로 제가 오늘 무슨 내용을 설명드릴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세부적으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적자가 지속되던 기업이 자, 이번 분기에 만약에 흑자로 전환되었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 기업들을 쭉 추려내는 거죠. 공시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FN 가이드나 이런 쪽에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보고 여기서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 요건을 피하기 위한 재무 조작인지 여부를 순서대로 체크를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유상증자를 해야 할지 여부, 그리고 유상증자를 이 기업이 하게 될지 여부를 또한 이 재무제표를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투자하지 말아야 될 기업은 버리고 이거에 속하지 않은 기업들을 추려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흑자가 달성된 원인을 파악을
파악을 하면 되는데요. 자, 특히 단기적인 요인으로 흑자가 달성된 것이 아니라 앞서 보여드린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업황 전체가 개선되어 흑자로 전환이 되는 것이라면 이 턴어라운드 종목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손실 감내가 가능한 범위에서 이 베팅을 해보는 거죠. 자, 업황 개선은 어떻게 하느냐고요? 자, 이미 해당 시기가 되면 애널리스트들이 업황이 개선된다는 보고서를 엄청나게 써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리포트만 열심히 읽어봐도 업황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자, 요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 중수 이상 분들은 단박에 이해를 하시겠지만 이 초보자분들은 뭔가 너무 어렵죠. 자, 그래서 세부적인 쉬운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사업이라는 게 항상 좋으면 좋겠지만 이 업황에 따른 이 등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업황이 둔화되거나 그럴 때 또 제품이 잘 안 팔리죠. 또는 특정한 이유로 적자가 나타나는 기간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시기가 한두 해 지속되면 이 유가 증권 시장과 이 코스닥에 상장된 업체들은 이 관리 종목에 지정이 되거나 상장 폐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까 걱정을 해야 됩니다. 이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가 되면 이 뭐가 문제냐면요, 이 유상증자를 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자금을 끌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게다가 기업 이미지도 나빠지고요, 영업도 하기 힘든 환경이 됩니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의 거래 상대방이라고 할게요. 자, 거래할 회사가 지금 관리 종목 지정되거나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된 기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봐도 자, 이 회사는 지금 자금 사정이 어려울 수밖에 없죠. 자, 그런데 믿고 거래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다른 안전한 이 경쟁 업체에 이 수주를 맡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부분의 기업들은요,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를 안 당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 먼저 이 코스피라고 하죠. 이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매출액이 연간 50억 미만으로 한 1년 되면 관리 종목이 지정되고요, 2년 연속이 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자, 이거는 뭐 누구나 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또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상태가 1년이면 관리 종목이 되고 2년이면 상장 폐지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자, 자본금이 50% 이상 잠식된 상태, 자본 잠식이라고 하는데, 자, 기업에서 총 자산에서 일단 부채를 빼면 자본이라는 게 남게 됩니다. 근데 이 자본은 자본금과 잉여금으로 구성이 됩니다. 자, 이것도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쉬우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김 회장이란 분이 친척들하고 돈을 모아서 최초에 이 100억을 모았어요. 자, 그래서 이 회사를 하나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장사가 아주 잘 돼서 이익이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억으로 자본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최초 자본금은 100억이고요. 자본 잉여금은 900억. 합쳐서 1000억이 이 자본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적자가 나면서 이 잉여금 900억을 전부 까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초 친척들과 모은 돈 100억 원 중에서 50억까지 까먹어 버립니다. 자, 이 상황을 바로 50% 자본이 잠식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자본금을 전부 까먹고 알거지가 되면 자본금 전액이 잠식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자본 잠식이 뭔지 이해가 되셨나요? 한마디로 순수한 지 돈마저 까먹는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회사가 얼마나 어려워지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상장 폐지 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게 당연하겠죠.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매출액이 그거보다 더 낮은 30억 미만으로 1년 되면 관리 종목, 2년 되면 상장 폐지고요. 뭐 마찬가지로 자본 잠식 상태가 지속되면 관리 종목 또는 상장 폐지되는 건 동일합니다. 좀 요건은 좀 더 복잡한데 그거는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자, 이제 실전 투자에서 적자가 지속되다가 자, 이번 분기에 흑자가 전환한 이 기업 리스트를 일단 뽑았고 그 중에서 진정한 다이아몬드 같은 기업을 찾는 과정으로 이것을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리스트를 쫙 펼쳐놓고 일단 적자 발생 기업의 매출이 30억도 안 나온다면 일단 이런 기업은 추려냅니다. 이런 기업들은 관리 종목이나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상품 매출을 만들어내는데 실제로 회사는 변화가 없고 비용만 늘어납니다. 자, 물론 이 책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상품 매출은 다른 곳에서 떼어다가 파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회사 하나 세우고 밀어내기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이 부분 하나만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고요. 자,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매출액이 뭐 30억도 안 되는 회사가 갑자기 제품 매출이 아닌 상품 매출로 이 매출이 증가를 했다면 뭐 일단 좋지 않은 거구나, 제외시켜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자본을 50%나 까먹고 자기 자본이 잠식될 정도 회사면 이것 또한 제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런 회사들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 조상님 영혼까지 자본을 끌어모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자기 자본까지 50% 까먹을 정도면 뭐 회사가 어마어마하게 어려워진 건데, 이런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갑자기 상관도 없는 4차 산업을 한다고 사업 내용을 추가를 시켜요.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가 이제 4차 산업 및 뭐 바이오 뛰어드니까 돈 좀 투자해달라,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라고 여기저기 투자금을 받으러 다닙니다. 자, 뿐만 아니라 유상증자에 성공해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당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한마디로 희석된다고 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100주가 발행된 회사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돈이 쪼들려서 100주를 또 발행을 합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내 주식의 가치는 50% 절하되는 거죠. 왜냐하면 회사가 뭐 더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라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뭐 매출도 그대로, 영업이익도 그대로인데 주식 발행수만 2배가 되는 거니까 내 주식은 반토막으로 가치가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자, 이제 필터링에서 이 적자가 지속되다가 이번 분기 흑자로 전환된 이런 기업들 중에서 앞선 내용을 먼저 통과했다면 다음 사항을 체크해야겠죠. 자, 코스닥 기업은 4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면요, 관리 종목에 지정되고 5년이 지속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그 바이오 기업 등 특정 이런 기업은 제외를 하고요. 자, 만약에 제가 해당 기업 대표라고 하겠습니다. 근데 3년 동안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상태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해에도 또 적자가 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1억이라도 흑자를 내려고 할 게 뻔하죠. 자, 이때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턴어라운드주냐 아니면은 버려야 되는 종목이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이번 분기 흑자 전환의 이유가, 자, 업황이 좋아지고 매출이 늘어난 것이 원인이라면 턴어라운드주일 가능성이 높죠. 반면 매출은 뭐 살짝 증가하거나 고만고만한데 이 원가와 판매 관리비 등이 감소해서 영업이익이 늘어난 경우라면 이런 기업은 역시나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자, 이 매출에서 원가를 줄이면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자, 원가를 줄이는 방식은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설비 등의 내용 연수를 길게 잡아서 감가상각을 줄인다거나 아니면 인원을 감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급여를 삭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원가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익도 증가를 하겠죠. 자, 그런데 인원 감축이나 이 급여 삭감 등으로 원가를 줄이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기계설비 내용 연수, 이건 좀 어려우시죠?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기계설비 등은 매년 일정 비율로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원가에 반영이 됩니다. 자, 기계를 만약에 한 번 사는데 이 10억 원, 뭐 100억 원이 든다면 처음에 이 대량 투자를 하는 시기에는 기업들은 엄청난 적자가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이 비용을 반영하는 게 아니라 자, 일정 기간 나눠서 손실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하는 이 기계가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매년 1억씩 비용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갑자기 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적겠죠. 자, 그런데 이거를 조절하면 원가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만약에 10억짜리 이 기계를 5년에 나눠서 반영을 하기로 했어요. 기계를 뭐 빨리빨리 써야 되니까. 자, 그럼 매년 2억씩 손실을 반영하겠죠. 자, 그런데 이 기업에서 이 기계의 내용 연수를 10년으로 늘려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년 1억만 손실로 반영을 해도 되니까 재무제표상에서 1억 손실이 줄어들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1억 늘어나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법적으로 이렇게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쉽지만 우리나라 법적으로 이 내용 연수를 조절하는 거는 뭐 회사가 이 합리적인 근거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 말고도 이 책에서 자세한 방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일일이 전부 설명드리긴 어렵고요. 자, 이런 여차저차한 방식을 통해서 영업이익을 어떻게 해서든 흑자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년 연속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다면 일단 재무제표를 합법적으로 조정을 해서 관리 종목 지정이나 상장 폐지를 면하고 보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상 이런 흑자 전환은 회사의 내용 변화는 전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기업의 주가는 재물을 모르는 사람들이 뭐 매수를 해서 약간은 오를 수 있어도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자, 실제적인 다이아몬드 같은 턴어라운드주처럼 크게 오르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필터링이 되는 거죠.
자, 만약에 이것도 통과했다면 이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 코스닥 기업은 자본금이 아닌 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영업이익 적자가 3년간 2회 이상 지속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고요. 한 번 더 그만큼 적자가 크게 나면 상장 폐지가 됩니다. 야, 어렵죠? 자, 이 조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에서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긴 한데, 자, 이 내용을 또 역시 설명드리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이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지만, 자,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 내에 이 자본의 50%를 초과하는 적자가 났고, 올해도 마찬가지로 자본의 50% 수준을 초과하는 이 적자가 계속 누적되어 있는 와중이라면 이 기업은 흑자 전환으로 턴어라운드주가 되기 힘드니까 제외시키라는 겁니다. 자, 코스닥 기업을 이 투자 중에 있는데 자본의 50% 이상 손실이 크게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이 3분기까지도 이 재무제표를 봤더니 적자가 자본의 50%를 초과하거나 이제 거의 임박한 상태라고 할게요. 자, 그렇다면 이 4분기에는 엄청난 이익이 나지 않으면 이건 뭐 관리 종목에 지정될 게 뻔하죠. 자, 근데 딱 봐도 업황 자체가 그렇게 매출이 급격히 터질 만한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뭐 애널리스트 누구 하나 뭐 업황이 좋아진다 하는 얘기도 없고요. 자, 그러면 이 기업은 4분기 실적 발표와 동시에 관리 종목이 지정될 게 뻔하죠. 그러면 이런 기업은 택할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유상증자를 크게 해서 자본금을 늘려버리면 50% 초과가 안 되겠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크게 합니다. 아니면 뭐 그냥 기다리다가 관리 종목이 지정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기업이 두 가지 중 무엇을 택하든 기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큰 압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당장에 뭐 손실을 보고 있더라도 앞으로 더 큰 손실을 보기 전에 던지는 게 낫겠죠. 일단 지금 이 정도만 필터링을 통과해도 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치명적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가 상장 폐지 또는 대규모의 유상증자는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적자가 지속되거나 적자가 발생한 기업 중에서 이번 5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한 기업을 찾았고, 자, 이 앞서서 설명드린 이 필터링에 대한 이 내용들을 자, 전부 다 통과시킨 이런 기업들만 남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이 남은 기업들 중에서 업황 개선된다는 뭐 리포트라든가 이런 뉴스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제품 판매가 증가하는 종목을 찾으면 자, 해당 종목은 턴어라운드주의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또한 상승의 초기 국면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코스닥 기업들의 경우에는 업황이 좋아진지 사실 확인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뭐 애널리스트들도 뭐 해당 업황이 좋아진다 얘기하는 경우는 많이 없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경우에 유일한 방법은 직접 현장을 뛰는 방법인데 이런 거는 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기 힘들죠. 예를 들어서 뭐 전자식 측정기를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게 잘 팔린다 이런 얘기를 회사에서 아무리 해도 이 잘 팔리는지 보려면 해당 제품을 쓰는 이 공장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 공장에 가도 입구부터 경비 아저씨가 딱 막아서 입장을 안 시켜줍니다. 경비 아저씨한테 뭐 바카스 주고 들어갔다 그래도 해당 전자식 측정기가 잘 팔리는지는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뭐 화장품이 잘 팔린다면 인근 백화점이나 매장 들려보면서 확인을 해보면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긴 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이 B2C가 아니라면 확인이 어렵다. 이게 하나의 팁이겠죠. 자, 오늘 영상은 하경인 회계사의 재무제표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에 나온 절대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들을 고르는 법을 적용해서 턴어라운드 종목을 필터링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자,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요. 경제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책에 내어 있는 핵심 내용 전부까지 상세하게 영상으로 제작하긴 힘들겠죠. 전부 한 영상에 담으려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갈 거고요. 자, 이 영상 바로 다음의 영상에서는 이 책에 대한 서평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